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등등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논란이 되고 구속까지 된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직무정지나 당직정지를 논의하는 당원 80조에 왜 논의를 안 하냐라는 강한 불만, 강한 비판이 당 내에서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아직 이르다라고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그런 논란이 진행되던 중에 이 두 분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김용, 정진상 두 분이요.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사실상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 전에 사의를 표명해 왔고 그것이 이제 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이제 수리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사의를 표명해요? 네. 두 분이 사의 표명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는 반응이 없으셨나요? 판단하신 거죠. 수리한 것이죠. 이게 근데 좀 묘합니다. 논란이 되고 구속이 돼서 당장 사의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당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당 내에서부터 박용진 의원 등등이 아니 이게 뭐냐. 당원이 있는데 왜 논의를 안 하냐. 논의조차 안 하냐. 대표는 왜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입장 표명, 유감 표명 한마디 없냐라는 논란이 막 뜨겁게 제기되던 중에 당원 80조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두 분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한 명은 수리됐고 한 명은 수리가 안 됐고 이 대표는 여전히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당대표 선거 경선에 뜨겁게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80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당화로 갈 논란을 부르는 일이니까 좀 반대한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사상 거의 최초로 그 중앙위원 투표에서 당원 개정안이 부결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원 80조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이 당원 80조는 뭐냐? 그 당직자가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뇌물과 부정부패와 연루돼서 기소가 되면, 중요한 건 기소가 되면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붙여지게 되면 그의 당직 그 수행 여부에 대해서 예. 사무총장이 이제 그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만일에 이거 나는 억울하다, 그 정치 탄압이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기소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별도로 해서 정치 탄압은 당직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별 당직자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정당들이 자기 당의 어떤 위험한 일들이 확산되고 전이되고 네.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결국 그 당원은 지금 논의되지 않았군요. 아직도. 그런데 이번에 그 정진상, 김용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 부원장은 기소가 됐고요. 예. 정진상은 구속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는 김용 부원장인데 제가 얘기했었던 건 뭐 여러분 왜 그 얘기를 박용진이 하나 하는데 당연히 민주당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김용이라고 하는 분한테 혐의가 가는 건 무슨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뇌물과 관련된 이런 구조에서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돈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당원 80조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당원 80조를 적용하겠다 하면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안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당으로 이런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안이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그어달라라고 이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당원 80조가 적용되기 전에 이 논란이 생기고 나니까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원 80조가 가동됐었던 역사는 별로 없고요. 해당 당직자가 당직을 스스로 사퇴하거나 내려놓거나 당 지도부도 그런 조치를 유도하거나 권고했었던 경우가 훨씬 많고요. 당원 80조가 돼서 당무를 정지시키는 강제 조치가 수행됐던 일은 제 기억에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이런 부정부패 사안들이 전이되지 않도록 한 것은 저는 잘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예리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국회의원이 문제가 됐을 때 자진 탈당하는 거랑 당의 징계가 열려서 이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건 너무나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결과적으로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원 80조에 대한 논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박용진 의원의 당내의 목소리는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올라타느냐
라는 사실 본질을 짚은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당헌 80조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논의조차 안 된 채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거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다른 문제죠. 먼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그래도 건전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해 온 데는 그 박용진 의원처럼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당이 나아갈 바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그동안에 정치권이 아무리 욕을 먹었지만 기존 정당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기존 정당에서 어떻게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당직자들이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우리 당은 그러한 것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가치관들에 입각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막 되게 보호해요. 그리고 당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낸 사의를 슬쩍 받아주는 식으로 해갖고 그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요, 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그 실장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성남시의 우리 시장으로 예. 당선되기 전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까운 분들이고 최측근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처리를 이제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기소까지 돼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 사과 한 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과를 넘어서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대표 사퇴해라. 예. 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껴왔느냐. 그리고 당대표 당신 관련 없냐. 관련 없는 것 증명하고 다시 나와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재명계가 다수이다 보니까 이재명 지키기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민주당 의원님들이 과거에 보였던 그런 결기를 못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뭐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당에도 만약에 당대표가, 저희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당대표 일단 뽑지를 않죠. 그리고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사퇴하라고 그러죠. 최근에 계셨던 분 윤리위에서 예. 경찰 수사 리스크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벌어지는 그 민주당의 행태, 그 13명의 대표 측근이 당직자로 임명이 된다는 거, 이게 보통 한 2~3명 정도가 뭐 보좌를 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계속 보좌하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많아도 너무 많다. 그분들은 저기 지금 당의 보호 아래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측근 인사들,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당 정치가 오히려 퇴행하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